밤새 중부 지역 위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호우경보,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되는 호우경보 내려지는 곳이 많은데요. 장마전선 지금 경기 남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먼저 대전 갑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홍선 기자, 밤새 지켜봤을 텐데 지금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빗줄기가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갑천 원촌교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 일대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가로수 일부가 잠긴 가운데 현재 이곳 갑천 원촌교 수위는 4.6m를 돌파했고 대전 하상도로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충남 계룡과 논산에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충남 서천, 부여, 금산, 공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의 양은 새벽 6시 기준으로 대전 149, 천안 118, 경기 안성 166.5, 이천 176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어젯밤에는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으며 강우대는 이 시각 현재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곡교천과 경기 여주, 청미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 천안 아산에서 도로와 주택 차량 침수와 비탈면 토사 유출 등 비 피해 수십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날이 밝을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에 50에서 150mm, 경기 남부는 30에서 80mm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최대 200mm까지 예보돼 있어 비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거대 여당, 그 힘을 실감할 수 있는 며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이지요.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늘 법 만드는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상임위에서 출발해 여기 오는 데까지 단 사흘 걸렸습니다. 이 정부 임기 안에 끝장을 보겠다는 건데요. 야당은 소리 지르고 집단으로 퇴장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가 국회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됐습니다. 통합당은 여당 단독 표결을 두고 의회 민주주의의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토위, 기재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된 토론이나 검토도 없이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군사독재 진영에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통합당은 법률안을 심사하려면 법안 심사 소위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필수 절차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이미 20대 국회부터 충분히 논의한 내용이라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현재 부동산 폭등의 원인 중 하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와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통합당은 이후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검찰이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부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일방적 폭행이라며 해당 부장검사를 고소한 반면에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분원,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 1부장 등 검찰 수사팀이 이곳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예정된 소환 조사를 또 거부한 탓에 수사팀이 현장을 찾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압수 대상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통화를 해도 되겠냐는 한 검사장의 요청을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가 허락했는데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데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넘어뜨리고 팔과 어깨를 움켜잡았고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한 검사장 측의 감찰 요청을 받은 서울고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정당한 압수수색을 방해해서 생긴 일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증거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다가 정진웅 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이 통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압수물 삭제를 시도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전화기를 압수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져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도라며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압수수색은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도착한 뒤 절차에 맞게 이뤄져 증거 능력엔 문제가 없다고 수사팀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미국이 독일에 있는 병력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는 늘어난 12,000명을 빼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내지 않는데 호구가 될 수 없다면서 감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에 있는 미군 병력을 현재 3만 6천 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빼는 미군 1만 2천 명 중 일부는 유럽 다른 나라로 돌리고 나머지는 미국으로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Nearly 5,600 service members will be repositioned within NATO countries, and approximately 6,400 will return to the United States. 에스퍼 장관은 일부 병력은 몇 주 안에 이동하기 시작하지만 나머지는 더 오래 걸리며 비용이 수십억 달러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AP통신에 재배치가 완료되기까지 몇 년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 감축의 명분이 돈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남의 나라를 지켜주면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호구 노릇을 해왔다며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Germany's not paying for it. So why should we leave them if we don't want to be the suckers anymore? The United States has been taken advantage of for 25 years, both on trade and on the military. 독일에서 미군을 줄이면 러시아 견제라는 방위 전략은 어떻게 되냐는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지만 트럼프는 독일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를 올려받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여전합니다. 물론 중국 견제 때문에 주한미군을 손대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대선을 앞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누가 알겠냐는 게 이곳 외교가의 기류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불이 켜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잘 켜지지 않으면 화구의 버너 캡과 버너 헤드를 살펴봐야 합니다. 불꽃이 나오는 부분이 물에 젖거나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점화가 잘 안 되는데요. 주로 냄비를 옮기거나 청소를 하면서 버너 캡과 헤드가 기울어지면 점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조립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요. 음식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어도 문제가 생기니까 버너캡과 헤드를 분리해서 안 쓰는 칫솔이나 종이 행주로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청소를 했는데도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건전지 방전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스레인지에 건전지가 쓰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스뿐 아니라 건전지도 필요합니다. 건전지함은 가스레인지 뒤쪽이나 아래 또는 앞면에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 가스레인지는 뒤쪽이나 앞쪽에, 빌트인 가스레인지의 경우 보통 아랫부분,
바닥에 있습니다. 점화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불꽃이 파란색이 아닌 주황색으로 나올 때가 있죠. 기기 고장을 의심할 수 있지만 불꽃 색깔은 가스레인지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습도가 높고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주황색 불꽃이 나오니까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에 다시 불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